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곳곳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 등으로 대체 부지를 찾기도 어려운데 오는 2030년이면 쓰레기 직매립까지 금지돼 지자체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생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순천시는 매립 용량을 늘리기 위해 5m 높이의 제방을 쌓았습니다. 지난 91년 매립장이 조성된 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대상지 주민 반발 등으로 매립장 추가 건설이 어렵자 궁여지책으로 기존 매립장의 용량을 늘린 겁니다. 신규 시설이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료화 시설이든 저희들이 5년 동안 여유 있는 용량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비 용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광주 광역위생 매립장입니다. 나주시와의 갈등으로 고체 연료화 시설인 광주 SRF의 나주 반입이 4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9년으로 예상됐던 현 매립지의 포화 시점이 올해로 7년가량 앞당겨지면서 인근의 추가 매립지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말인 준공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준공 시기가 12월인데요. 그 전에 최대한 앞당기려고 지금 공기를 앞당기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이유로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아선 영광환경관리센터와 사용 연장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여수 만흥 매립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발등에 불은 또 있습니다.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 모든 쓰레기는 소각하거나 고체 연료화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소각장이나 고체 연료화 시설, 이른바 SRF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한 상태여서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의 출퇴근 정체 주요 도로가 외곽 순환도로에 집중돼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나들목 병목 현상을 주요 정체 원인으로 보고 진입로를 확장하겠다고 했지만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후 5시 광주 독립나들목의 모습입니다.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오가는 차량들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더니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 시작되자 동광주 나들목까지 답답한 정체가 이어집니다. 평상시 5분이면 지나갈 거리도 출퇴근 시간에는 3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부국에서 이제 같이 합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체증이 아주 말도 못하게 생긴다고요. 그거 퇴근길이고 출근길이고 그러니까 거기를 좀 어떻게 신경했으면 좋겠어요. 광주시는 주요 교통 정체 구간 12곳을 선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 12곳 가운데 8곳은 순환도로의 주요 나들목이었습니다. 차선이 한 개뿐인 진출입로의 구조도 문제인 데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피해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정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하군, 지원, 풍암, 서창 나들목에 진입 연결로를 추가 설치하고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실시 설계를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된 광산, 독림, 동광주 나들목의 경우 아무런 개선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구간의 관리 주체가 한국도로공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속도로 구간인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이 부분은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교통대책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2만 8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호남고속도로의 출퇴근 정체 문제는 광주시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면서 광주의 교통대책은 반쪽짜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이민년 1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3일 월요일에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해를 넘기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6일 목요일 가군을 시작으로 가군, 나군, 다군별로 정시 모집 전형에 들어갑니다. 5일 수요일에는 원팀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에서 2022년
첫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행사는 이낙연 전 대표와 국가비전 통합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를 초대하는 컨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전 회의 참석 이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무등산 산행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으로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목요일에는 전라남도와 광주은행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협약식을 맺습니다. 청년복지카드는 전라남도에 사는 21살에서 28살까지 청년들에게 1인당 1년에 20만 원까지 학원 수강이나 공연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 사업입니다. 1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에서 240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7일 금요일에는 무안공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개통식이 열립니다. 청계나들목에서 무안공항을 잇는 8.1km 구간으로 지난 2010년에 착공해 무려 11년이나 걸려 개통되는 도로입니다. 945억 원을 들여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해서 무안공항 이용객뿐 아니라 주변의 산단 개발 등에도 유용하게 쓰일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이민년 1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코로나 이후 섬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면서 청년들이 섬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청춘어람, 청년들이 만드는 어촌 관광의 요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MZ세대의 감성을 살린 콘텐츠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자 임자 어디 갔소 보고 싶소 임자 멀땅해서 뻘짓하잖아. 전국에서 가장 긴 백사장과 수려한 섬의 풍광을 간직한 신안 임자도, 기암 괴석이 어우러진 절경과 천혜의 갯벌, 새우젓과 대파 같은 청정 농수산물 등 보석 같은 섬의 자원을 알리는 데 청년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제 임자도만의 숨은 이야기들을 이제 차차 발굴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00년이 넘는 동백나무 군락 등 다양한 수종이 자생하는 아름다운 숲을 간직해 서의 해금강으로 불리는 안마도는 관광 지도가 제작됩니다. 섬에 직접 머물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안마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와 자원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안마도의 그 활기와 뭔가 이런 좀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안마도 지도를 제작한 걸 기점으로 안마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광과 체험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만드는 어촌 관광의 요람이라는 뜻의 청춘어람. MZ세대의 톡톡 튀는 감각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청년 인력도 양성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품들을 실제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고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의 참여 속에 남도의 섬이 전남을 대표하는 특화 자원이자 콘텐츠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에선 9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선 서구와 광산구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3곳에서 2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모두 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1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전남에선 여수시를 중심으로 13개 시군에서 3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휴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4도, 순천 영하 3도 등 영하 8도에서 0도 사이에 머물겠고, 낮 기온은 광주 7도, 목포 5도 등 4도에서 9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순천과 여수, 광양 등 전남 3개 시에는 오늘 밤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10여 명의 입지자가 나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선 현재까지 4년 전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최영태 전 전남대 인문대학장과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입지자가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일부 입지자들 간 후보 단일화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면서 성사될 경우 선거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이 호남 최초로 치매 안심병원에 지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치매 치료를 위해 시립 제1요양병원에 2개 전문병동과 83개 병상을 설치하고 신경과 전문의와 치매 전문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안심병원 지정은 이번이 전국에서 6번째이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안군이 올 1월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첫째 아이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둘째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셋째가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넷째가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무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